자, 형 합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 합격의 을 보면, 자, 형 합격은 형합 등록격이라고도 하며, 사주 내에서 관성이 없는데, 이 관성이 없는데, 시지가 형을 통하여, 그러니까 형출하여 지장간 속에 관성을 불러들여서 이 관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귀격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형 합격이나 합록격 있었죠. 형 합격하고 합록격. 그걸 뭐냐면 합을 통해서 녹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을 통해서 뭔가 합을 통해서 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가령 계일일주가 갑인시인데, 자, 현재 여기에 뭐가 있냐면 관성이 없다는 거죠. 관성은 뭐죠? 무토죠. 무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형을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인과 형이 되는 뭐죠? 인사신 삼형이죠. 그래서 인사형, 여기 사가 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면 이 무토를 끌어내가지고 무게합을 한다는 거죠. 개수와 무게합을 끌어내서 무게합을 해서 정관하고 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지에 있는 인목이 사화를 형으로 끌어와서 사화 속에 있는 무토를 투출시켜서 이 일간 개수와 정관과 합을 하게 해줌으로써 관성이 없던 관성을 만들어줘서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인시에 계일이 갑인시에 출생하면 인목이 사화를 형하여 오고 사 중에 병무가 재성과 관성이 된다. 자, 이 무토는 여기서 보면은 관성이 되고, 자, 이 병은 뭐죠? 재성이 되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끌어오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 사주가 재성과 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발달된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재성과 관성이 있어 옛날에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재성과 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개수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경우에만 이 형합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특별한 이 사화 속에 이런 사주가 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있는 것처럼 귀하게 되더라. 왜 그랬을까? 인해서 사의 형을 끌어내고 사 속의 무토를 끌어와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론을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그 이론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잡격 또는 외격은 굉장히 경우 수가 적죠. 그래서 명칭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고전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격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이론은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개수가 관이 없어요. 무토가 없는데 이 개수가 갑인시에 태어나면 요 인하고 뭐죠? 형을 하는 사화가 오게 되고 사화 속에 이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토는 뭐다? 관의 역할을 하고 병화는 재성의 역할을 해서 사주에 없는 재성과 관성을 끌어내어온다 그 말이죠. 끌어내어서 쓰게 된다 그 말이죠. 자, 형합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합격. 자, 형합격을 보면 자, 기미, 계묘, 갑인. 자, 이 보시면 계묘일주가 계일주가 인시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형합격에 관한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희귀편 운, 희귀편에서 운 가라사대 6개일 6개의 계일주가 여기는 뭐 돌아가면서 만나겠죠. 축묘사 미유에 개축 축묘 이제 계사니까 축묘 개축 개묘 계사 개미 개유 개해 뭐 이런 6개 일주가 시봉, 시에서 인위, 인목을 만나게 되면, 인시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세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연과 월이 되겠죠.
세월 연가월에서 파 두려워해요. 뭐냐? 무기 이방 두 개의 무토와 기토 방향을 두려워한다. 자, 무토는 개수 입장에서 관과 살이죠. 이미 관과 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형합격 이런 것은 뭐예요? 재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론이란 말이죠. 이미 재관이 있으면 이 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없죠. 그냥 풀면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한 게 아닌가. 무토와 기토 두 개의 방향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이인형. 자, 인목은 형. 인목은 인사신 삼형이죠. 그래서 인사형이 되죠. 사화와 형이 돼요. 사화와 인형 출사. 사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 경 병 있죠. 그래서 무토가 있죠. 무토를 빼내면 뭐예요? 무게합관이 되죠. 그래서 사무 무토 위격. 사중 무토 위격. 그래서 사중에 무토가 출 나와서 위격 격이 성립이 된다. 인목이 형을 하는 사화를 형을 해서 사화 속에 있는 무토가 이 천간에 무토로 출출되어서 격이 성립된다 그 말이죠. 기실은 그 실은 뭐다? 곧 무엇이냐면 종합격야라. 종합격이다. 종합격은 뭐예요? 아는 아이죠. 아이니까 뭐죠? 식신이나 상관인데요. 식신으로 따라가는 거죠. 나를 버리고 식신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아생식이니까. 자, 여기서는 수가 수지만 전부 뭐예요? 인묘, 묘미, 해묘미, 목이죠. 전부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버리고 이 수를 버리고 목으로 따라가면 되죠. 이건 무엇과 같다? 종합격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실제로는 종합격이라는 거죠. 기세의 편어목, 기의 세력은 편어목, 목으로 편향되어 있으니 행운, 운이 최휘 목화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좋다 그 말이죠. 종격, 이 종격은 꺼려예요. 비겁을 보는 것을 꺼려요. 종격은 이 비겁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 종화는 유식상인화, 식상으로서 이 뇌뿐만 아니라 뭐요? 비견의 기운도 전부 빨아들여 버리죠. 그러니까 비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종합격에서는. 그래서 불기의 비겁, 이 비겁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종격에서는 비겁을 꺼려한다. 근데 종합격에서는 비겁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 차이예요. 이게 바로 차위 부동지점. 이것이 바로 같지 아니한 점이다 그 말이죠. 관살은 되게 꺼려한다. 왜냐하면 지금 관살 이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론인데 관살이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살은 되게 크게 꺼려하고 인운도 역기, 인성운도 역시 꺼려한다. 왜 꺼려하죠? 인성운이 와버리면 사주일간이 생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가 이제 일주가 일주가 강해지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운도 역시 꺼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합격에 관한 명조를 봤습니다.